시몽의 아빠. 모파상. 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학교 정문이 열렸고 아이들은 빨리 나가려고 서로 몸을 떠밀며 급히 나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 그러듯 저녁 먹으러 집에 돌아가는 대신 몇 걸음 만에 뛰기를 멈추고 각자 무리지어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블랑쇼트의 아들 시몽은 오늘 처음 학교에 왔다. 아이들 모두 블랑쇼트라는 여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겉으로 볼 때 마을 사람들은 블랑쇼트를 환영했지만 마을 어머니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의기투합해서 멸시하거나 동정하는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아이들은 시몽에 대해 몰랐다. 시몽은 다른 아이들처럼 길거리나 강가를 뛰어다니는 일 없이 집 안에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저 재미로만 대했다. 아이들은 뭔가 아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떠들어댔다. 너희들 시몽 알지? 걔 아빠가 없대. 블랑쇼트의 아들 시몽이 학교 정문 앞에 보였다. 시몽은 7살에서 8살 사이였다. 차림새는 매우 깔끔했고 수줍은 나머지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리지어 계속 속닥거렸고 못된 짓을 꾸미는 어린애들 특유의 약삭 빠르고 잔인한 시선을 받으며 시몽은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시몽을 둘러싸더니 마침내 시몽을 완전히 가두어 버렸다. 시몽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 당황한 채 아이들 한가운데에 몰렸다. 소문 퍼뜨린 아이가 의기양양한 태도로 시몽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야? 시몽. 시몽이 뭔데? 그냥 시몽이야. 시몽 뒤에 뭐라고 말해야지. 그냥 시몽은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잖아. 그러자 시몽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대답했다. 내 이름은 시몽이라고. 개구쟁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의기양양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얘한테 아빠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이들도 이상하고 불가능한 엄청난 사실에 어리둥절해졌던 것이다. 아빠 없는 애가 있다니 아이들은 놀라운 사건을 대하듯 초자연적인 존재를 바라보듯 시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납득되지 않았던 블랑쇼트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멸감을 자기 안에서도 똑같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시몽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깜짝 놀라 겨우 서 있었다. 상황을 해명하려 애썼지만 적당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고 아빠가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시몽은 창백한 안색으로 외쳤다. 아니야, 나도 아빠 있어. 어디 있는데? 시몽은 입을 다물었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흥분한 아이들은 와 하고 웃어댔다. 짐승에 가까운 시골 남자아이들은 닭 한 마리가 상처 입으면 끝장내려고 달려드는 닭장 안의 다른 닭들처럼 잔인한 욕구를 경험하고 있었다. 시몽은 불현듯 이웃집 남자아이 하나를 알아보았다. 그 아이 역시 시몽처럼 과부의 아들이었고 항상 어머니와 단둘이었다. 너도 아빠가 없잖아. 있어. 난 아빠 있어. 어디 있는데? 이웃집 아이는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답했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빠는 묘지에 계셔. 악동들 사이에서 칭찬이 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묘지에 계시다는 사실은 시몽을 짓밟아도 될 만큼 그 아이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 대부분 아내를 혹독하게 구는 심술궂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합법적으로 태어난 이 악동들은 법의 보호밖에 있는 시몽을 압박해 질식시키려는 듯 몸을 떠밀며 점점 더 밀착해왔다. 한 아이가 시몽의 몸을 밀치고는 교활한 표정으로 외쳤다. 아빠 없대요. 아빠 없대요. 시몽은 두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끄덩이를 잡고는 발로 다리를 마구 걷어찼다.
그 아이는 시몽의 뺨을 거칠게 물어뜯었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싸우던 두 아이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시몽은 두들겨 맞아 찢기고 타박상을 입은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개구쟁이들은 박수를 쳤다. 먼지투성이가 된 셔츠에 손을 닦으며 시몽이 일어나자 누군가 외쳤다. 어디 가서 네 아빠한테 일러보렴. 시몽은 크게 좌절했다. 자신보다 힘센 아이들한테 맞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시몽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복받치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하지만 이내 곧 호흡곤란이 왔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꼈다. 시몽의 눈물은 악동들에게 흉포한 즐거움을 일깨웠다. 그들은 야만적인 즐거움을 느꼈고 시몽을 빙 둘러싼 채 손잡고 춤추며 노래했다. 아빠 없대요. 아빠 없대요. 갑자기 시몽이 울음을 그쳤다. 시몽은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다. 발밑에 돌멩이 몇 개가 있었고 시몽은 돌멩이를 주워 아이들에게 힘껏 던졌다. 두세 명이 돌에 맞고 소리 지르며 달아났다. 시몽이 흥분에 마구 날뛰었으므로 아이들은 급기야 겁이 났고 성난 사람을 마주한 군중처럼 아이들은 비겁하게 도망쳤다. 혼자 남은 시몽은 들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기억 하나가 떠올라 그에게 어떤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몽은 강물에 빠져 죽고 싶었다. 일주일 전 구걸에서 먹고 사는 불쌍한 남자 하나가 돈이 다 떨어지자 강물에 자기 몸을 던졌다. 시몽은 그를 강에서 건져 올리는 걸 목격했다. 평소 그 남자는 말수가 적은 데다 초라하고 추해 보였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 올린 그 남자는 젖은 긴 턱수염이 창백하게 붙었고 평온한 표정으로 두 눈을 고요히 뜨고 있었다. 그 모습은 시몽에게 충격을 주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 죽었어. 이제야 편안해졌군. 아버지가 없는 시몽도 물에 빠지고 싶었다. 돈이 없던 그 불쌍한 남자처럼. 시몽은 강가에 도착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고기 몇 마리가 맑은 물속에서 장난치듯 뛰놀고 있었다. 물고기들은 이따금 낮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들은 덥석 물기도 했다. 시몽은 그 장면을 구경하느라 울음을 그쳤다. 하지만 폭풍우가 가라앉은 뒤에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나무들을 부러뜨리듯 날카로운 고통이 다시 찾아왔다. 아빠가 없으니까 나도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날씨는 무척 따뜻하고 화창했다. 기분 좋은 햇볕이 풀들을 덮여주었고 강물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다. 시몽은 눈물 뒤로 이어진 나른한 황홀경에 몇 분 동안 빠져 있었다. 따뜻한 풀밭 위에서 잠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조그만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시몽의 발밑에서 뛰어올랐다. 시몽은 개구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개구리는 시몽을 피해 달아났다. 시몽은 개구리를 뒤쫓았고 연거푸 3번 놓쳤다. 마침내 개구리 뒷다리를 붙잡았고 시몽은 개구리가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 하지만 이윽고 시몽은 다시 집과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시몽은 다시 큰 슬픔에 사로잡혀 울기 시작했다. 떨림이 시몽의 팔다리를 관통하자 시몽은 잠들기 전 외우는 기도문을 낭송했다. 하지만 격한 느낌 때문에 끝까지 낭송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 육중한 손으로 시몽의 어깨를 짚더니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꼬마야,
누가 널 이렇게 슬프게 했니? 시몽은 뒤를 돌아보았다. 턱수염을 기른 덩치가 큰 노동자 한 명이 다정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시몽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이 절 때렸어요. 제가 아빠가 없다고요. 아빠가 없다고요. 저런, 하지만 누구에게나 아빠는 있는 법인데.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시몽은 슬픔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며 힘겹게 다시 말했다. 저는 없어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남자는 이 아이가 블랑쇼트의 아들임을 눈치챘다. 이 고장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시몽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꼬마야, 진정하고 나와 함께 네 엄마에게 가자꾸나.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줄게. 두 사람은 손잡고 길을 나섰다. 남자는 미소 지었다. 블랑쇼트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남자들은 블랑쇼트가 이 고장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조그맣고 말끔한 하얀 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엄마!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고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이 이미 한 남자에게 배반당한 여자의 집을 예고 없이 침범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키 크고 창백한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방어하려는 듯 엄격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겁먹은 남자는 한 손에 모자를 든 채 우물거렸다. 안녕하세요, 부인. 부인 아들이 강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몽은 어머니에게 매달려 다시 울면서 외쳤다. 아니에요, 엄마. 난 강물에 빠져 죽고 싶었어요. 애들이 날 때렸거든요. 날 때렸어요. 아빠가 없다면서요. 블랑쇼트는 두 뺨이 심하게 붉어지고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아이를 격렬히 끌어안았다. 얼굴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필립은 어떤 식으로 자리를 떠야 할지 몰라 마음 아파하며 서 있었다. 갑자기 시몽이 달려와 말했다. 내 아빠가 돼주실래요?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블랑쇼트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며 말없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벽에 몸을 기댔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자 시몽이 다시 말했다. 싫다고 하면 다시 강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러마 네 아빠가 돼줄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이 물어볼 때 답하려면 아저씨 이름 알아야 하잖아요. 필립. 이윽고 시몽은 매우 안도한 표정으로 두 팔을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필리프. 이제 필리프는 우리 아빠예요. 남자는 시몽을 힘껏 들어올려 두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시몽이 학교에 가자 아이들은 다시 심술궂은 웃음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이들이 다시 시몽을 괴롭히려 하자 시몽은 기다렸다는 듯 외쳤다. 우리 아빠 이름은 필리프야. 사방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필리프 뭔데? 필리프 뭐냐고. 어디서 필리프를 찾아낸 거야? 시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도망치기보다는 도전하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노려봤다.
다행히 선생님이 나타나 시몽을 구해주었고 시몽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키 큰 노동자 필립은 석 달 동안 블랑쇼트의 집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고 그녀가 창가에서 바느질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따금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 정중하게 답했다. 그러나 절대 그와 함께 웃는 법이 없었고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남자들이 모두 그렇듯 조금 어리석은 그는 그녀가 자기와 대화할 때 평소보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한편 시몽은 새로 생긴 아빠를 무척 좋아했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마다 그와 함께 산책했다. 학교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이들이 놀리는 말에 절대 대꾸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느덧 매우 당당한 아이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몽을 맨 처음 괴롭혔던 아이가 시몽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너 거짓말했지. 너에겐 필리프란 이름의 아빠가 없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한테 아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엄마의 남편이어야 하니까. 이 정확한 논리 앞에서 시몽은 동요했다. 하지만 다시 대답했다. 그래도 필리프는 우리 아빠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 엄마의 남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네 아빠가 아니거든. 시몽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루아정 영감의 대장간으로 걸어갔다. 필립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장간은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파묻혀 무척 어두웠다. 무시무시한 하덕의 빨간 불빛만이 팔을 걷어붙인 채 엄청난 굉음을 내며 모루를 두들기는 대장장이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악마처럼 붉게 물든 채 불타오르는 쇠붙이만 노려보고 있었다. 시몽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필립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되었고 대장장이들은 주의 깊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례적인 침묵 가운데서 시몽의 조그맣고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필리프 아저씨, 미쇼드가 나한테 아저씨가 완전히 내 아빠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아저씨가 우리 엄마의 남편이 아니어서 그렇대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필립은 모루 위에 세운 망치 손잡이에 얹힌 두툼한 손등에 이마를 대고 생각에 잠겼다. 동료 4사람이 그를 바라보았다. 조그만 시몽은 거인들 속에서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대장장이들 중 하나가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 필리프에게 말했다. 블랑쇼트는 상냥하고 선량한 여자야.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도 꿋꿋하고 반듯하잖아. 교양 있는 신사에게 딱 어울리는 여자 같아. 그렇지, 틀림없는 사실이지. 다들 대장장이들이 열심히 맞장구 쳤다. 그 여자가 과오를 범한 것이 과연 그 여자 잘못일까? 어떤 놈이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했었대. 그 불쌍한 여자는 홀몸으로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했고 교회 갈 때 말고는 외출도 하지 않고 눈물 속에서만 살아왔어. 오직 하느님만이 그녀의 심정을 알 거야. 잠시 동안 화덕의 불길을 북돋우는 풀무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필립이 시몽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말했다. 엄마에게 가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오늘 저녁에 찾아뵙겠다고 전해주렴. 네. 필립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5개의 망치가 힘차게 대장간 모루 위로 내리쳤다. 그들은 저녁까지 힘차게 즐겁게 쇠를 두들겼다. 필립의 망치는 대축일날 성당의 큰 종이 다른 작은 종소리를 압도하여 울려 퍼지는 것처럼 다른 망치들 소리를 압도했다. 그는 눈에 불을 켠 채 열정적으로 쇠를 내리쳤다.
필립이 블랑쇼트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는 일요일에만 입는 갓 세탁한 셔츠를 입고 턱수염을 말끔히 다듬은 모습이었다. 블랑쇼트는 문가에 나와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란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딴 수군거림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신다면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필립은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시몽은 어머니의 입맞춤 소리와 엄마가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시몽은 누군가의 손이 자기 몸에 닿는 걸 느꼈다. 필립이 우람한 팔로 시몽을 붙잡고는 말했다. 네 친구들에게 말해주렴. 대장장의 필리프 레미가 아빠라고. 누구라도 널 괴롭힌다면 내가 있는 힘껏 귀를 잡아당겨 버릴 거라고. 다음 날 교실에 아이들이 가득 차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시몽은 창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입술을 떨며 또렷이 외쳤다. 우리 아빠는 대장장이 필리프 레미야. 우리 아빠가 날 괴롭히는 애들은 있는 힘껏 귀를 잡아당긴다고 약속했어.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이들 모두 대장장이 필리프 레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아빠라면 자랑스러워할 만했다.